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이에 발맞춰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을 총 90홀로 2배 확장했고 향후 108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부산의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등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자체 시설과의 형평성 논란과 제대로 된 운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택배나 배달,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한 간이 쉼터가 부산 동래구에 첫 선을 보입니다. 이용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부산 지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리터당 평균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규칙이 간단하고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이용자에 비해 경기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서구는 기존 45홀 파크골프장을 90홀로 2배 확대하고 파크골프 성지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평일이지만 파크골프장은 골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규모가 지난달 2배 넓어졌습니다. 4만 9천 제곱미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기존 45홀이 90홀로 늘었습니다. 부산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 공원 부지에 새로 잔디를 깔고 코스를 그렸습니다. 주변에 이런 환경 자체가 평화라고 환경이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잔디도 상대 컨디션이 좋습니다. 구장이 넓고 해서 환경적으로는 참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예약 없이 무료예요. 이 일대는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하천 점용 허가 승인을 받는 등 행정 절차들을 매듭 지으면서 시설 확장이 추진됐습니다. 이 지역은 하천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2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전국 파크골프 인구는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 파크골프협회 등록 동호인은 약 8천여 명, 비회원을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파크골프를 즐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장년층 중심이던 것이 최근엔 중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강서구는 대저생태공원을 파크골프 성지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가 연결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45홀이면 부산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파크골프장인데도 불구하고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 너무 복잡한 이런 골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하천은 그 부지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부가적으로는 이 대저 지역의 이 상권 활성화. 확장된 파크골프장은 현재 임시 개장 중입니다. 오는 26일 강서구청장배 대회를 열면서 정식 개장하게 되는데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잔디는 지금 한번 깔아놓으면 2번, 3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디를 까는데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부대 시설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보강해 갈 계획입니다. 구는 앞으로 18홀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108홀을 조성해 경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저 일동 신장로와 파크골프장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인 9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설 확대, 이용객 급증과 비례해 시민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이 소식은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대저 파크골프장을 찾은 이용객은 17만 2천여 명, 하루 평균 660명 꼴입니다.
지난달 90홀로 증설 이후에는 하루 1,2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각 코스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호인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곳이 열린 공간인 만큼 이용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상의 허점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대저의 경우 오전은 타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오후는 부산 시민으로 한정돼 있지만 확인 절차 등이 없다 보니 사실상 상시 개방 상태입니다. 부산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예약제와 요금을 통해 수용 인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혼잡할 때 한 보면은 1시간 기다려요. 1시간 기다렸다가 한 올 한 45분 내지 50분 만에 마감하고 또 비에 나면은 1시간 기다렸다가 또 한 올 치고 이러죠. 아니, 부산 시민들 항상 불만이 많죠. 외지에 가면 양산이나 기내 같으면 돈을 받는데 유로로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부산에 전체 유로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밀리고 혼잡해도 부산 시민들은 그걸 감수하고 불만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대저 생태공원과 인접해 있는 시설은 72홀 규모의 김해 솔매와 36홀 규모의 양산 황산 파크 골프장이 대표적입니다. 김해의 경우 타 지역민은 일주일 전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양산에서는 타 지역민은 사전 예약과 함께 2배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관리도 주먹구구식입니다. 부산시는 구장과 이용객 관리를 지역 파크골프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이용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모든 관리가 기본적으로 다 무료 봉사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은 늘어나고 이용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그 관리자들의 그런 그 봉사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래 봐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실비 정도는 시에서 예산 마련이 되어 가지고 좀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초보자들을 위한 연습장이나 교육장 등은 갖추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이제 초보자들이 그 안전사고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습장 하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꼭 지자체에서 꼭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우리 많은 또 파크인들이 또 바라고 있습니다. 시는 무료 시설인 만큼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파크 골프장 시설 이용에 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과 연습장 설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체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은 사실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4억 정도 배정돼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파크 골프 시설 유지 보수해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크 골프장을 어떻게 유지 보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파크 골프장 짓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시설과 이용객만큼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택배나 배달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도담도담이 부산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인근 공터. 30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시설이 보입니다. 지난 8일 들어선 이 시설은 도담도담이란 이름의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는 부산의 서명과 사상, 해운대 등 3곳이 있는데 간이 쉼터가 만들어진 건 이곳이 처음입니다. 내부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의자 등이 있고 휴대전화 충전은 물론 무선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택배기사나 보험 설계사 등 지원센터에 등록한 노동자만 가능합니다. 저기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이용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한번 궁금하긴 하던데. 뭐 휴대폰 충전할 때도 있고 뭐 여기 생수도 있을걸요? 네네네. 네, 그런 거 먹고 이동자 이용하긴 편하죠. 이 쉼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시는 이용 편의를 위해 당분간 현장 근무자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무자는 보이지 않고 이용하는 시민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만약 불이 꺼져 있으면 또 불이 꺼져 있다고 또 안 하신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날씨 그거야. 저희 원래 뭐 보면은 지나가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10월 8일날 개소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런데 여기 한다는 걸 좀 알려드릴 필요도 있고 이래서. 지난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5만 8천여 명.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밤늦은 시각인 만큼 무인으로 운영되는 쉼터의 안전관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 휘발유 가격이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리터당 평균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맞물리면서 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유소. 10월 14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498원. 주변에 밀집한 주유소와 경쟁을 펼치다 보니 평균 가격보다 70원 정도 저렴합니다. 덕분에 운전자들의 부담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기름값이 아무래도 10원, 20원 민감하니까 아무래도 좀 살짝 멀어도 이제 주유소를 좀 찾게 되죠. 좀 싼 주유소 조금 더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급격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2022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배출값 못지않게 이거는 매일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까 기름이 오르고 내리고 돼서 굉장히 좀 찾아다니는 편이죠. 낮은 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살펴보면 부산 지역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598원, 서울보다 95원, 전국 평균보다 24원 저렴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맞물리면서 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미 올랐습니다. 주유소는 일단 무조건 정유사 가격을 보고 장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유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에서 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BTV 뉴스 보도 이후에 변화된 지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천안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도시 중 한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촌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BTV 뉴스는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촌의 각종 현안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천안 성안읍의 한 블루베리 농가. 나무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안락하늘소라는 곤충의 유충 때문인데 일부 농가는 나무 절반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전한 건 BTV 뉴스였습니다. 요즘 천안 성안 지역 블루베리 농가들이 비상입니다. 안락하늘소라는 해충 탓에 심한 곳은 나무 절반이 고사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는 약 10만 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도는 곧 예산 편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천안시는 포획 트랩 지원 등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그 BTV에서 가장 먼저 와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농업정책과라든가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고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농가에다가 그 트랩을 설치해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농가에서 엄청 고마워했고.
천안은 인구 70만을 목전에 둔 충남의 수부도시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도 활발합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농촌에 대한 관심과 예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 폭등될 때, 서민 물가, 밥상 물가에 좀 걱정을 끼칠 때, 그럴 때는 매스컴에서 약간 관심을 가지니까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정치권은 농업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합니다. BTV 뉴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필요성과 불법 체류자 단속에 따른 인력 부족, 농촌 빈집 문제, 지역 특산물인 배농지 감소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제 개인 SNS에 그 심각성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오셔가지고 취재 나오시는 걸 보고서 진짜 농민 입장에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해도 웬만한 그 언론사에서 짤막한 기사 한 줄을 안 내보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BTV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농업 소식, 또 농민들 소식, 또 하나하나 농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세세하게 많이 내보내는 걸 좀 봤거든요. BTV 뉴스는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에게 힘이 되는 보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온천천 인공폭포 일원에서 제6회 부산 도시농업 어울마당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텃밭 가꾸는 도시, 살고 싶은 부산을 주제로 개막식 때 동네 학춤과 풍물패 공연이 펼쳐지고 전시마당과 체험마당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무료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국회 부산도서관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행사에서 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대대 등 장병 45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투장구류와 화생방 물자를 전시하고 공군 캐릭터 종이인형 만들기, 폐낙하산을 활용한 키링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공군 입대를 원하는 참여자를 위한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고 좌석 점유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제의 대중성은 잡았지만 영화제의 정체성 논란과 과도한 상업 광고 노출, 매년 반복되는 상영 예매 오류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선 63개국에서 내놓은 224편이 상영됐는데 14만 5,238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석 점유율은 84%, 관람객 수와 좌석 점유율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올랐는데 좌석 점유율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관객과 감독, 배우가 직접 만나는 오픈토크와 야외 무대 인사, 액터스 하우스 등은 지난해보다 15건이 증가한 303회가 진행돼 영화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영화제인 동네방네 비프와 커뮤니티 비프는 최근 개방된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무원 등 새로운 장소에서 관객을 만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국비 지원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어난 224편을 공식 선정했고 46건의 이벤트를 포함해서 아시아 콘텐츠 필름 마켓, 아시아 콘텐츠 앤 글로벌 OTT 어워드, 샤넬 바이 비프, 아시아 영화 아카데미, 그리고 커뮤니티 비프와 동네 막내 비프까지 모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최고의 상으로 꼽히는 뉴커런트 상에는 박이훈 감독의 아침바다 갈매기와 태마우 나인 감독의 침묵의 외침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신설된 배우상은 3학년 2학기의 배우 유이아와 허밍의 배우 박서윤이 차지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남겼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일반 상영장 예매 첫날 인터넷 구매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매 오류가 발생했는데 영화제 측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쉽게 해결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진짜 저희 영화제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조금씩 고쳐 쓰고 있는 거고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OTT 오리지널 영화를 영화제 사상 처음 개막작으로 상영했고 일본 TV 시리즈 고독한 미식가의 극장판인 고독한 미식가 더 무비도 오픈 시네마에 초청돼 인기를 끌었지만 영화제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습니다.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독립영화 같은 경우도 개막작과 폐막작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디까지나 독립영화 중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부산국제영화제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9월에 개최됩니다. 또 아시아 최고 영화를 뽑는 경쟁 부문이 신설됩니다.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과도한 상업 광고 논란과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긴 채 폐막장 영혼의 여행 상영을 끝으로 열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65세 인구 비율이 23%를 넘어선 부산은 2030년에는 고령 인구가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부산시가 노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의 첫걸음으로 하하 365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환경 문제를 연계한 부산 1호 우리 동네 ESG 센터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에서 수거한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환경 체험 교육도 진행합니다. 부산시도 노인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대학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노년의 욕구를 반영해 노인 복지시설과 인프라 확충 등 하하 365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표방하는 우리시 복지정책 브랜드입니다. 하하 365 프로젝트는 365일 늘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3대 분야 9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는 부산 가톨릭대학교와 협업해 하하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의 유휴 공간을 여가와 연구, 산업 육성을 결합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을 365일 운영하고 ESG 센터도 16개 구군으로 확대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부가가치도 나오고 또 그게 일과 봉사를 연계하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르신들의 플랫폼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목적 효과를 갖는 ESG 센터 같은 형태, 그게 하하센터가 됐든 ESG 센터가 됐든 그 또 여러 가지 변형된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15분 도시 내에 촘촘히 심는 것을 시는 또 노인들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부산형 헤비타트 챌린지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